지난주에는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상회를 하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이면서 물론 상하이 종합지수 오늘은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이 괜찮지 않습니까? 2300선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지수의 움직임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호전이 됐기 때문에요.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눈에 띄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좀 심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의성에 있는 화신 케미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0배 증가한 반면에 태양광과 관련된 상하이 차오리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에는 또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지난주에 비해서 한 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수급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상하이 종합지수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 다시금 첨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대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에 반사 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102조 원 정도에 달할 것이라 그럽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투자라든지 환경 관련 소비 쪽에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가 무려 300조 원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당장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 등록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들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반면에 중국에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필립스가 가장 많이 잘 팔리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웅진케어스, 청풍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칫솔, 살균기까지도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누렇게 오염된 스모그가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마스크가 각 쇼핑몰에서는 매일 3만 장 이상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마스크를 팔고 있는데 코 속에 끼우는 마스크인 삼정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건강 마스크인 유한 킴벌리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피부를 위한 마스크 팩까지도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도 지금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환경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 쓰레기 소각 발전을 짓고 있는 LG 상사를 비롯해서 오페스 처리 기업 그리고 공장 폐열 발전과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수혜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럽니다. 또한 짙은 안개로 인해서 바람이 불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염 물질이 땅에 떨어지면서 채소라든지 농산물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친환경 식품이라든지 우유와 같은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인들은 또 한국 식품을 웰빙용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료와 관련된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환경 오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여러 개의 기업들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과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들로는 어떤 것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현재 베이징의 기존 주택 가격은 한 평 기준으로 1,381만 원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3.5%나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시화가 추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의 1경 7천조 정도 되는 유동자금이 지금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오름세를 주도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선과 이선 도시와 같은 도시화가 추진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정책 담당자들한테는 부동산 버블이 재현되지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작년만 하더라도 GDP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성장 동력이 됐기 때문에요. 부동산 경기 회복이 없으면 8% 성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베이징의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5,610만 원 정도 달한다고 그러는데요. 일반 직장인이 꿈도 꿀 수 없는 가격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기 전에 부동산 버블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을 모방한 부동산세 도입을 아마 대도시로 확산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부동산 투기가 거센 도시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적극 늘려가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나라 석유 화학이라든지 건축 자재 쪽에 조금이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된 4분기 GDP 성장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상치를 소폭 상회는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을 되돌아보자면은 무려 8년 만에 8%대 아래로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또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앞으로 올해는 낙관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상반기까지는 재고 조정이 일단락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철도 투자와 같은 국가급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발전량이나 산업 생산이 회복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8.5%까지 상반기는 성장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 경기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융 기조가 긴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은 민간 금융 시장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지방 정부 자회사인 도시개발회사들의 부실 채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주 그 농민공들을 시민화에 성공시키면은 6,800조 원의 투자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엄청난 개발 자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그 해외 공장 이전이라든지 기득권층의 개혁 저항이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혁 작업을 게으리 할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중국 경제는 좀 바람잘 날 없는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는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12년, 13년 만에 8%대를 하회한 이 연간 GDP 성장률, 올해에는 8%대로 또 올라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